네, 이번 순서는 청년 정치인의 시각으로 정치권 이슈를 분석하고 토론해보는 뉴스엔 청년 맞습니다. 남다른 관점으로 날카롭고 뜨거운 토론을 펼쳐주실 두 분, 박영훈 더불어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장, 김재섭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선 후보 선대위도 머리색도 모두 탈바꿈했습니다. 관련 영상을 확인한 후에 본격 토크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타버스로 이제 광주 전남 유치를 이제 순회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하신 말씀 많이 듣고 정책에 반영하고 또 우리가 부족했던 거 이제 많이 반성하고 또 잘못은 또 저희가 사죄드리면서 새롭게 출발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사실 저도 머리를 갑자기 짙게 했는데 제가 예측했던 기대했던 것보다 너무 짙게 된 거예요. 왜 그렇게 염색했냐 이런 얘기 어제 많이 들었고요. 어떤 분도 못 알아보더라고요. 잘했다 1번, 못했다 2번. 1번 이렇게 맞네요. 아, 감사합니다. 앞으로 이 길로 쭉 가도록 하겠습니다. 용기가 생겼습니다. 네, 이렇게 연신 쇄신과 변화를 강조하고 있는 이재명 후보인데요. 선대위와 관련해서 측근 전략통을 이제 전진 배치하고 또 선대위에 이제 군사를 빼는 등 이재명의 민주당으로 이제 재편하고 거듭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쇄신 몰아치기 두 분은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는지 먼저 박용훈 위원장님의 생각부터 들어보죠. 먼저 저희 민주당이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 이후에 국민들께 감동을 드리고 있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가 먼저 당이 기민하게 움직여야 된다라는 말씀을 시작으로 당이 쇄신의 작업을 하고 있다고 보고요. 이재명의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원하는 민주당은 정말 잘 정비된 로마의 군단 같은 민주당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후보의 몸은 사실 하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무총장이나 전략위원장 같이 빠른 판단, 결단이 필요한 자리를 본인의 의중을 잘 파악할 수 있는 분으로 인선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죠. 이제 최근에 지지율 격차가 많이 좁혀진 것 같아요. 이재명 후보랑 윤석열 후보랑 아무래도 우리 박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민주당이 계속 쇄신하려는 모습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들이 일정 부분 반영이 됐다고 생각이 좀 됩니다. 특히 이제 선대위가 너무 메모드급이다, 일을 안 한다라는 비판들이 많았는데 그걸 굉장히 좀 간략하게 만들고 좀 젊은 사람들, 신선한 사람들을 전면에 배치해서 좀 젊은 사람들의 마음을 사보겠다는 그런 노력들이 아마 조금 지지율에 반영이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재명 후보 첫 지역 선대위가 광주에서 출범한다고 합니다. 인선을 보니까 그야말로 파격적인데요. 공동선대위원장 10명 중에 9명이 청년으로 전면 포진했고요. 고3 학생도 포함이 됐다고 하는데 청년 정치인으로서 좀 평가해 주시죠.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파격적이긴 하죠. 사실은 오늘이죠. 어제 오늘 국민의힘 선대위에서 나온 명단들을 보게 되면 사실 이제 중진들 중심으로 좀 많이 돼 있다 보니까 좀 젊은 사람들이 또 좀 젊은 얼굴들이 좀 부족하다라는 비판들이 사실 있었거든요. 그런 면에 비해서 이제 이재명 후보의 캠프 같은 경우 좀 젊은 사람들이 좀 배치가 됐다, 이런 부분들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 다만 이제 저도 이 젊은 정치인을 대변해서 여러 가지 목소리들을 내왔는데 이런 점은 좀 분명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젊다고 해서 꼭 젊은 목소리를 내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중진들 역시도 굉장히 젊은 목소리를 낼 수가 있고, 특히 청년 정책과 관련돼서는 청년들이 미처 보지 못하는 부분들을 오히려 중진이라든지 원로 같은 분들이 좀 더 객관적인 시선에서 그리고 합리적이고 실현 가능한 수준에서 제안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면에 있어서 젊은 사람들이 전면에 배치된 것이 반드시 이것이 좋은 거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지만은 적어도 국민들 보시기에 신선한 얼굴들이 좀 배치가 되면 아무래도 좀 선대위가 좀 바뀌려고 하는 노력이 있구나 정도는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저는 타당이지만은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네,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네. 기존의 선거대책위원회라고 하면은 중진 국회의원 중심으로 구성된 게 사실이잖아요. 근데 광주시당 같은 경우에는 10대부터 30대까지 영화 감독, 고등학생, 노무사까지 이렇게 임명한다고 합니다. 통상 보면은 선거대책위원회의 장은 그 선거에 총괄을 하면서 전략과 비전을 제시하는 자리인데요. 기존의 국회의원 중진들로 구성된 것보다는 국민들께 더 소구력이 있는 건 사실이다 말씀드리면서 오히려 기존의 국회의원들로만 구성된 선거대책위원회보다 광주 시민들에게 더 감동으로 다가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이렇게 어쨌든 열심히 이렇게 발로 뛰고 있는 상황에서 근데 새로운 논란이 이제 새로 또 돌출
했습니다. 바로 그 이재명 후보의 경기도지사 시절 도청의 5급 공무원이 이 후보의 아내 김혜경 씨를 이제 수행했다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혈세를 사적으로 유용한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박영 위원장님부터 견해를 들어볼까요? 제가 이 사실관계를 좀 확인해 봤는데요. 도지사 시절 비서실에 계신 분이나 이런 분들께 확인해 봤는데 지금 언급되는 인물이 이재명 후보 당시 성남시장 시절의 비서실 사람이고 경기도에서는 대외 협력의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이라고 이렇게 알려왔더라고요.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이분이 김혜경 배우자의 사적인 수행은 한 적이 없고 네. 시장 시절에는 물론 이재명 성남시장과 같이 가야 되는 일정을 같이 했고 도지사 시절에는 김혜경 배우자의 공식 일정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행을 한 적이 없다. 다만 성남시장 선거에서나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이번에 선거에서 수행을 하는 것은 공직을 내려놓고 한 거기 때문에 문제가 될 게 없다. 지금 이걸 제기한 박영수 의원인가요? 국민의힘의 박영수 의원은 한 장의 사진조차 제시 못하고 있거든요. 정말 수행을 하고 혈세를 낭비했다고 의혹을 제기할 거면은 지금 당시 사진이라도 제시를 해야 된다. 저는 이게 명백한 가짜 뉴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 가짜 뉴스라고 이제 주장을 하셨는데 주장한 국민의힘 의원 성함이 박수영 박수영 의원인 거죠. 박영수 네네. 의원이 아니고. 그리고 어쨌든 성남 시장과 경기도지사 그 선거 그 시절에는 수행을 한 거는 네네. 맞습니까? 네네, 수행을 했고요. 알겠습니다. 경기도지사 시절에는 배우자의 공식 일정은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수행을 할 일이 없었다. 지사로 된 이후에는 수행을 안 했다. 네네. 선거 과정에서는 그런 일이 있었다. 네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거 사적 유용이라고 하면 이제 큰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뭐 물론 이제 사실관계가 그렇다고 하니까 지금 뭐 확인을 해봐야 알겠지만은 기본적으로 이제 아직까지는 당선자가 아닌 상황이고 이게 자칫 예를 들면 뭐 혈세가 들어가니까 공무원들이 수행을 했다든지 아니면은 뭐 현직 국회의원들이 나서서 뭐 배우자를 벌써부터 수행을 한다든지 하는 모습들이 국민들 눈높이에 보기에는 적절치 않을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특히 이제 이 국회의원 지금 현직 국회의원들이 후보자의 배우자를 이제 나서서 이렇게 뭔가 수행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게 되면 네. 국회의원이라는 분들도 결국 국민들의 대표 아니겠습니까? 국민의 대표가 아직 후보자 신분, 그 후보자의 배우자 신분에 불과한 사람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적절한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이 되고 아까 말씀하신 그 내용들은 뭐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에 다시 말씀드리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번에 야당 대선판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윤석열호,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다리를 비우고 미완에 출발을 한 가운데 윤 후보와 김병준 상임선대위원장이 오늘 면담을 가졌습니다. 제가 어제도 얘기를 했지만 김종인 박사님과 관련된 거에 대해서 제가 자꾸 말씀을 드리는 게 별로 지금 상황에서는 좀 바람직하지 않고 특별히 무슨 역할을 조정하고 이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근데 저도 뭐 시간이 없다 보니까 뉴스를 다 볼 수가 없고 우리 대변인실에서 좀 보내주는 거 중심으로 보다 보니까 익명 관계자가 뭐라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반적인 거로 생각하시죠. 사실은 진작에 상임위원장 선출이 됐으니까 한번 만났어야죠. 그분이 이 상황이 계속 지속되는 거에 대한 좀 네, 김병준 상임선대위원장이 이번 대선에 다 쏟아부을 예정이라면서 상임선대위원장직에 쐐기를 박았습니다. 윤 후보도 여기 힘을 실었는데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설 자리가 점점 작아지는 걸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뭐 총괄 선대위원장 자리가 비어 있기 때문에 뭐 김종인 위원장을 배제하고 선대위가 다 구성이 된다라고 보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지금 이제 갈등 내지는 이제 진통으로 비칠 수 있는 지금 상황을 우리가 분석을 좀 해봤을 때 결국 이제 김병준 위원장이죠. 지금 상임선대위원장으로 계신 김병준 위원장과 김종인 위원장 간의 어떤 역할 충돌 같은 문제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요. 사실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김종인 위원장과 김병준 위원장은 사실 정책에 관련된 메시지가 굉장히 다릅니다. 두 분 다 선명하신데 김종인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박정희 정부 때 사회보험 제도를 상당 부분 설계하셨고 그 이후에도 노태우 정부 때도 보사부 장관을 하면서 여러 가지 국가 주도의 정책들을 많이 설계하셨던 분이고
반면에 이제 김병준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어떤 자유주의자에 기반해서 시장의 이 어떤 역할들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행정학자거든요. 그러니까 둘이 바라보는 국정 운영의 아젠다가 조금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캠프 내에서 두 가지 목소리가 국정 아젠다가 두 가지가 충돌되는 상황이 벌어지면 본선에 우리가 진입을 해서 자칫 캠프 내에서 메시지가 엇갈린다는 인상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김종우 위원장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려사항을 표시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고 그런 면에서는 어떤 김병준 위원장의 역할, 그다음에 김종우 위원장의 역할들이 어느 정도 잘 배분이 되어서 김종우 위원장이 충분히 일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진다고 한다 그러면 근시일 내에 다시 캠프에 합류하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네. 네. 역할론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게 애초에 이 세 분이 결합될 수 없기 때문에 저는 일어난 문제라고 봅니다. 지금 김종인 위원장 그리고 김병준 전 위원장 그리고 김한길 대표까지 언급되고 있는데 이분들이 가치로 이렇게 국민의힘에 들어온 것보다 사실 권력에 쫓아서 들어왔다고 보거든요. 김병준 전 위원장이나 김한길 대표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에서 거의 쫓겨나다시피 해서 권력을 찬탈당하신 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의 강고를 보고 저는 김종인 위원장의 설 자리는 윤석열 후보의 위기에서 생긴다고 보고 있습니다. 당장에는 지지율이 높고 이렇기 때문에 굳이 김종인 위원장을 윤석열 후보도 삼고 초려할 생각은 없겠지만은 분명 윤석열의 위기는 오기 때문에 그때 되면은 윤석열 본인이 나서던가 이준석 대표가 나서던가 그렇게 함으로써 이렇게 모셔오는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큰 선거를 앞두고 이제 자체 내부 안에서도 힘겨루기가 있는 그런 보통 선거에서도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인지 아니면 이 파국으로 치닫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건지 아니면 또 화합으로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인 건지 어쨌든 좀 어정쩡한 상태인 것 같은데요. 어쨌든 그 국민의힘 당 청년 정치인들은 올드보이 선대위를 우려하면서 직격탄을 날리고 있습니다. 두 분께서는 어떻게 진단하고 계신지 약간 김교섭 위원은 중진 선대위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먼저 박용훈 위원장님 의견부터 듣겠습니다. 임승우 대변인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선대위 구성 과정에서 국민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느냐 마치 엔진이 꺼져가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 국민의힘 선대위 구성을 보면 굉장히 나이가 드신 분들 그리고 중진 의원 그리고 전직 의원 위주로 구성이 되고 있잖아요. 사실 보면은 지지율이 높다고 해서 과거로 회귀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김성태, 주호영, 권성동 같은 과거의 올드보이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이 전면에 나서게 되고 또 김성태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재판까지 받고 있는 상황에서 기용하는 게 옳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네. 네, 후보 자체가 신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중진들이 배치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무게감이나 안정감 같은 것들을 고려해봤을 때 그리고 정치적 경험, 정무적 판단 같은 것들이 사실은 경험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후보의 어떤 장점들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이제 국민들 눈높이에 보시기에 너무 그 다선 의원들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비판이 있을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 일정 동의를 하지만은 꼭 젊은 사람이 젊은 사람의 목소리를 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충분히 후보가 지금 파격 인선을 하면서 본인 스스로가 청년위원장을 하겠다라는 이 언론 보도를 제가 지금 보고 들어왔는데요. 그러니까 좀 이런 인선에서의 파격 같은 걸 보여주면서 청년 문제 이런 것들은 내가 직접 챙기겠다라는 메시지를 동시에 주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그래도 선대위 이 구성 안에 계속 추가되고 보완되고 더 업그레이드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제가 중진 중심으로 있다는 비판은 했습니다만은 네. 그것 자체가 크게 문제가 되거나 선대위 구성이 차질이 있거나 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네네. 아까 이제 그 질문에서 나왔습니다만 광주의 공동선대위원장 10명 중 9명이 이제 청년이다라고 굉장히 파격적인 인선이다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이제 어쨌든 이번 선거에서 2030 젊은 표심이 굉장히 중요한 선거인데 그렇다고 봤을 때 어쨌든 국민의힘에서도 청년을 잡기 위한 그런 선대위의 반영 뭐 이런 지금 잡혀 있는 어떤 계획 같은 건 없나요? 일단은 이준석 대표가 2030 그 청년 세대들의 아주 압도적인 지지를 통해서 국민의힘 대표가 된 분이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 스스로도 2030의 마음을 살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책적 비전들이나 아니면은 정치적 어떤 참여도를 높일 수 있는 여러 가지 툴들을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지금 2030의 가장 높은 지지를 보였던 대통령 후보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을 막론하고 홍준표 후보거든요. 근데 홍준표 후보가
과연 뭐 젊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지지를 받았던 건 아닙니다. 그런 걸 생각해 봤을 때 사실 이준석 대표가 가지는 젊은 정치인으로서의 상징성, 그리고 홍준표 대표가 2030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그런 어떤 포인트들을 윤석열 후보가 충분히 흡수해낼 수 있다 그러면 사실 2030의 표가 국민의힘은 꾸준하게 유지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네. 네, 앞서서 박영훈 위원장이 그 올드보이 중에서도 김성태 전 의원은 선대위 합류시키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좀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청년 문제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윤 후보, 그리고 공정과 정의를 앞세우고 있는 윤 후보가 정작 취업 비리 논란의 중심에 선 인사를 선대위 요직에 앉혔습니다. 이거에 대한 생각을 좀 더 자세하게 들어볼게요. 지금 김성태 전 의원이죠. 원내대표를 하셨는데요. 2심 유죄까지 나왔어요. 이분이 KT 회장의 국감 증인 채택을 무마시키는 조건으로 김성태 전 원내대표의 딸을 취업시켰다라는 의혹을 받고 지금 유죄 선고까지 2심에 나왔는데 아직 대법원 선고가 남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이 과거부터 공정을 외쳤는데 과연 딸의 특혜 채용이 있는 김성태 의원을 선거대책위원회의 지도부잖아요. 지도부에 임명한 게 맞나 싶기도 하고, 또 다른 면으로 보면 국민의힘의 당원당규상에 보면은 뇌물죄로 기소된 사람은 당원권이 정지되게 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위원회 의장을 당연직으로 맡게 돼 있어요. 이 직능본부장에 임명이 되면은 네. 이 과정에서 당헌 당규를 어기면서까지 이렇게 해야 되나 하는 의문점도 사실 남아 있고요. 또 대법원 재판이 남아 있다 이렇게 변명을 하고 있지만은 그렇다면 대법원 재판이 끝난 다음에 임명을 했어야죠. 대법원 재판에서 만약에 실형이 나오면 그 다음 대책조차 없는 상황입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뭐 후보의 판단이기 때문에 제가 뭐 더 말을 덧붙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결국에는 후보가 김성태 전 의원을 임명하신 데는 아마 맥락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이제 뭐 과거 이제 노조위원장으로서 어떤 노조 경험이라든지, 그리고 실제로 이제 강서구에서 국회의원을 했을 때 굉장히 일을 잘했다는 평가들이 많았기 때문에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도 분명히 문제점들이 있겠지만은 후보의 개인적인 판단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거기에 대한 후보의 결정은 후보의 뭐 책임에 몫인 것이고, 결국 그 김성태 의원이 얼만큼 이 안에서 역할을 해낼 수 있느냐는 그것도 역시 이제 후보의 역할이기 때문에 저는 두고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지적하신 부분은 타당한 부분이라고 저도 생각하고, 네. 국민들 보시기에도 젊은 사람들 보시기에 좀 부족하다라는 인상을 충분히 줄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네. 후보의 역할이고 책임이다. 알겠습니다. 이제 그 청년 맛을 이제 정리를 해야 될 시간인데요. 오늘은 친정 체제 강화에 나선 민주당 이재명 선대위, 그리고 선대위 인선 갈등 속에 출발한 국민의힘 윤석열 선대위 등 본격적인 여야 선대위 체제를 중심으로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박영훈 더불어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장, 김재섭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